대학교 졸업반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게 저랑 잘 맞는지가 가장 고민이에요. 아니 뭐 직장에서 이제 위에 사람하고 안 맞는 게 그게 제일 걱정이죠 뭐. 아니 뭐 상담을 해도 뭐 진짜 맨날 답안 나오는 소리. 술 먹고 다음날 출근하면 똑같지. 괜히 나의 얘기들을 이렇게 다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거든요. 작년에 되게 우울해서 전문적인 상담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뭔가 색다른 상담소 첫 시간입니다. 저는 앞으로 착한 척 하지 않겠습니다. 듣기만 좋은 위로도 않겠습니다. 때로 불편하거나 아프더라도 포장이나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보다 더 큰 예의는 없는 법이죠. 첫 시간이라서 폼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yeah,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나부터 살자. 나 상담. Yeah. 김호준의 색다른 상담소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노력해라, 참아라, 꿈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더 집요하게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마다 다른 상담 주제가 있습니다만 서론이 너무 길면 짜증납니다. 네, 오늘 월요일 상담은 나 상담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모든 문제는 다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해서 나와 관련된 상담, 나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나 상담 해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김현철 선생님, 서울, 경기, 대구, 병무청에서 징병전담 의사로 재직을 하였으며 현재 대구 대동병원에서 진료과장으로 재직,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심의위원,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정회원, 국제자기심리학회 회원, 네, 이상이 공식 소개였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입니다. 네, 무려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 예. 굉장히 댄디한 복장에 젊은 선생님이십니다. 네, TV가 아니라서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차비가 안 나와서 오래 못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전문가분들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선생님을 출연료 저렴하신 분으로. 예. 제가 첫 시간이라서 당부를 좀 드리면 제가 중간중간 잘난 척을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예. 평소 지식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품위 유지용으로 아는 척을 중간중간에 해야 됩니다. 네, 고가오시더라도 예. 어쩌겠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진행자인데. 예. 네. 제가 혹시 틀린 말을 할 때 네. 가차없이 지적을 해주시면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 자랑을 더 하실 거 있나요? 다음 시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하셔야 되는데. 예. 그 영화를 많이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믿는 신념이 요즘 시대는 영화를 보면 물론 각본, 각색 다 된 거긴 하지만 예. 우리 정신에 무의식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많이 이제 너무 거기서 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짧거든요. 빨리빨리 네. 치고 끝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 영화를 좋아하신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짧게 해주십시오. 영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의뢰인 사연부터 제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 오늘 오픈됐어요. 그래서 아직 상담을 한두 개밖에 못 받았는데 평소 저희가 아는 분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이메일 상담을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작한다는 걸 알고 서울 명일동에 김수현 씨 고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늘 칭찬만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 잘한다, 예의 바르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 선생님 가르침 잘 따른다. 부모님과 선생님, 친척들, 이웃 어르신들이 모두 칭찬해 주시는 완벽한 모범생이었죠. 문제는 대학 입학이었는데요. 첫 번째 수능 시험에 실패해서 실망했지만 다들 격려해 주셨고 저도 힘을 내서 재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들이 다들 기대했고 저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명문대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지금의 대학에 만족하고 전공도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주변에선 다들 삼수를 권합니다. 제게 직접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분들의 실망이 느껴집니다. 그분들을 실망시킨 제가 너무 못나고 부족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누구는 어떤 대학에 다닌다더라. 이렇게 지나가는 말만 들어도 위축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저와 큰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 혹시 실망시키게 될까봐 계속 누군가를 의식하게 되고 그 사람들 마음에 들도록 행동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 병원에도 이런 상담 하러 오신 분들 많죠? 네, 제일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으시고요. 예, 예. 이 나이 대에는. 이 나이 때도 마찬가지고 나이를 떠나서 80대 어르신들까지도 예, 과도한 어떤 뭐 다른 사람의 반응에 신경을 쓰시고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저는 이 사연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폐잔병 같다. 느낌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전투에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선생님이 당연히 박수 치니까 신나서 이제 전투에 참여했어요. 공부죠. 네, 어릴 때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낙오를 해버린 겁니다. 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주실 말씀이 뭡니까? 일단은 경계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일단은. 경계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랑 타인이랑. 예. 근데 그 타인이 밀접할수록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부모님. 특히 부모님 그렇죠. 그렇죠. 가족, 형제. 예. 이 나이대가 원래가 약간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연히 그 자기 가치관하고 그다음 기존의 어떤 따라왔던 부모님의 가치관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사실은.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이제 아이들은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걸 큰 기쁨으로 여기고 성장하잖아요. 이렇게 뭐 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럼 부모님이 박수 치면 또 계속 하려고 하고 선생님이 또 공부 잘한다고 하면 신나서 공부하고 그렇게 어릴 때는 뭐 당연히 주변의 기대를 이렇게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어른이 되면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구분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 조건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 양육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공부 잘하건 못하건 어쨌든 내 새끼 내 자식이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뭐 지금은 약간 바뀔 수 있지만 그렇게 괜히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했다가는 애가 잘못 클까봐 버릇 나빠질까봐. 예, 아끼고 또 아끼는 것뿐 아니라 조건적으로 뭔가를 잘 했을 때 보상으로 뭔가를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하거든요.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예, 이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멘트가 항상 칭찬만 들었다. 이런 거니까. 말 잘 들으면. 예. 그러면 이걸 거꾸로 들어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칭찬이 없는 세상은 정말 지옥 같은 막 굉장히 두려운. 예. 물론 어느 정도의 공감적인 반응은 양육에 필수긴 한데 그게 이제 그 반응이 무조건적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나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건적이죠 상당히. 그럼 이분은 칭찬만 쫓아 사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느낌은 인정 중독인 것 같아요. 인정 중독. 예, 의학에는 없는 단어긴 하지만 제가 주로 면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인정 중독이에요. 그런 멋진 단어는 저한테 미리 알려주십시오. 제가 쓰도록.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제가 돋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주의해 주시고요. 예. 근데 확 와닿네요. 인정 중독. 인정 중독. 예. 이분은 인정받지 않는 삶은 마치 자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의 대부분을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되는 나이가 아직 20살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이게 만약에 옆에서 아무도 이걸 누가 직면시켜주지 않으면 결국은 중년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 언제 그게 도가 트냐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게 트여요. 그죠? 이제 부모님하고 따로 살게 되니까 그러면 그때서 이제 자기 가치관이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너무 늦은 거잖아요. 늦었죠. 그래서 중년에 약간 20살 때 막 방황하고 정상적으로 해야 될 거를 30대, 40대 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혼율도 좀 이혼율까지 많고 그거는 애 상담에서 할 테니까요. 예. 선생님 신경 쓰지 말아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나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완전히 그냥 근데 이분이 만약에 도움을 받지 않았다. 네. 이 고민을 계속 안고 간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아까 끝에 멘트가 약간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큰 상관이 없는 사람까지도 실망시키게 될까봐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만약에 이분은 안 그렇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이런 생각이 계속 빠져서 2개월 정도 이상 자꾸 대학 그냥 학교 가는데도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보는 것 같다 아니면 내지는 다른 누군가를 자꾸 의식한다 위축돼 버리면 그러면 약간은 의학적인 도움 약물 치료나 얕은 그런 생물학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네. 뭔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라고 다들 말씀들 하시는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경 전달 물질 혹은 신경 호르몬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약들이고요. 근데 그런 거 먹으면 졸리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몇 번 정도 왕래해서 네. 이분 체질에 맞는 최적화된 용량을 찾아드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큰 일이 아니군요. 뇌라는 장기 굉장히 정교한 장기인데, 당연히 인생에 한두 번은 약간은 미세하게 고장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항상 고장난 채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잘 듣고 부모 말씀만 잘 들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흔들리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가서 구걸을 하는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달라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 심리학에서는 투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 단어 쓰실 때 주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미리 저한테 캡좀해 주십시오. 이 말 안 하려다가 더 쉬운 말로 바꿨으면 제가 느낀 거는 이분이 실망을 전가한 것 같아요. 남한테. 남에게 본인 실망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기 쉬운데 스트레스 상황,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삼수냐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을 계속 다니느냐 이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전부터 칭찬 많이 받았었고 압박이 많으면 사람의 마음이 조금 퇴행하게 돼 있어요. 긴장이 되면은 사람 마음도 소프트웨어처럼 퇴행이 돼서 약간 좀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주 원초적인 어떤 마음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투사거든요. 어떤 거냐면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나를 하찮게 여기면 그렇죠. 남들도 그렇게 볼지도 몰라.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아이들의 정상적인 마음인데요. 그런데 긴장 상태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누구나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고 일시적이면 다행인데 이게 조금 길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분이 그냥 이렇게 느낌만 든다. 그러면 학업 생활이나 다 생활 잘 하실 것 같으면 굳이 약 드실 필요 이 방송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분에게 전문가로서 대단히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전가를 하는데 자꾸 자기 실망을 왜 하냐 이거죠. 핵심 단어는 저는 실망이라는 단어로 찍고 싶은데 왜 이분이 실망에 집착을 하느냐, 왜 자꾸 자기를 보고 실망했다고 단정을 짓느냐 추측인데요. 이분 형제나 부모님 중에 이분이 어렸을 때 다른 가족들보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내지는 그러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고 스스로 다른 형제들을 은근히 경멸했을 것 같아요. 아하. 그 경멸이 이제는 자기한테 와버리니까 처벌 일종의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경멸했는데 이제 그 업보가 내한테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것도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퇴행했을 때 나타난 전형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고요. 예리한 분석이신데 처벌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이제 처벌 불안이다. 처벌 불안이다. 자기가 경멸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응당 그런 경멸을 남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처벌 불안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는 이분이 만약에 성장하면서 아버지한테 실망했든지 자기 형제한테 실망했든지 누구한테 실망했든지 간에 실망을 하고 경멸을 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누구나 크면서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은.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실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망을 잃어가는 뜻인데 소망을 잃어가면 그 자리는 현실이 메꿔지거든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실망의 순기능도 있다. 그거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기 만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또 인정에 중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망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가짐으로써 저절로 관계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관계로부터 떨어지는. 예, 내가 이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그냥 사람이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실망도 할 수 있고, 킬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관계의 의존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그 빈자리는 나만의 가치관, 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찬스군요, 지금.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너무 지금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예. 부모님의 욕망. 부모님 뭐 다른 사람들 무슨 왜 에이리언 같은 영화 보시면은 막 이렇게 막 좀 혐오스럽게 막 끈적끈적 붙어 있는 이런 느낌 드는데 그 정신 분석에서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마치 뭐 엄마랑 아이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고 일단은 물리적으로 그래서는 이런 분 오시면 만약에 계속 치료도 안 되면 물리적으로라도 거리를 두자. 그래서 집을 나와라. 예, 실제로 막 너무 힘드셨던 분들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하면 저희 보통 한 열흘 정도는 면회를 일부러 안 시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렇게 떨어져 봐야지 제대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예. 물리적으로 떨어지라는 얘기는 가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죠. 예. 가출 맞습니다. 가출만 출가죠. 출가해라. 예. 네, 어디 하다못해 조금만 방이라도 얻어가지고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봐라.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 댁에서 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원룸에서 좀 살아봐라 제발. 거기서부터 출발해봐라. 예. 네. 밥은 가끔씩 가서 먹고 그 정도만 해도요. 서로 간의 허상, 그러니까 너무 같이 살면은 서로의 정말 상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허상을 보거든요. 예. 일단 이분은 독립이 필수고요. 뭐 면담으로도 안 되면 이렇게 면담 이런 방송 듣고 깨달으면 다행이고 그래도 안 되면 약간 물리적으로 떨어질 필요가 있죠. 여행이 좋은 게 다른 나라 구경도 좋지만 우리나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그 모든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렇죠. 객관적이 되죠. 예, 그런 상황이라. 부감샷이 가능한 거죠, 이제.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혹여 놓치신 이야기 있나요? 이분 사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뭐 어떤 대학 가는데 뭐 이런 그런 어떤 남들이 그런 얘기 하면 한다는데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이 들리고 위축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은근히 이런 생각해요. 어떤 흔히 죄책감이 얄팍한 눈속임일 수 있는데 자신을 향한 어떤 걸 속이는 감정이냐 하면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왜 죄송하다 할 때 그 안에 뭔가 약간 공격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흔히 자신의 분노를 미안함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말씀하시는 정말 깨닫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는 화났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자꾸 다른 뭐 부모나 근처 분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됐지 왜 더 나를 넌 괜찮아라고 하지 않나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이분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근데 부모님을 원망을 못하니까 왜 양심 발라서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이거를 이제 이게 우울증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사이클이군요. 이게. 사이클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유서를 보면 우울증 앓는 분들 유서에 보면 누구 미안해 누구 죄송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가 났을 때 화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 아무래도 아마 어머님이나 부모님 이러실 것 같아요. 뭔가 괜찮아라고 하지만 은근히 어떤 표정이나 어조에서 조금 더 공부 좀 하지. 뭐 이런 어떤 근데 이분은 뉘앙스. 실제 속으로는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렇죠. 내 학과도 마음에 들고 전공도 마음에 드는데 왜 인정해주지 못하나. 그러니까. 예. 그런 야속한 마음. 그렇죠. 사실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다. 예. 요 정도라면 거의 빨갛게졌습니다. 심리가. 그래서 분노를 자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껍질을 한 껍질 벗기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도. 예. 이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그랬던 거구나.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봐야 되겠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욕망이 뭔지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예. 여기까지 가면 사실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예. 해결돼 버렸습니다. 저희 첫 시간 해봤는데 두 번째 시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살아남은 겁니까? 네, 두 번째 시간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지만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렴한데 예리하기까지 하니까 반갑네요. 네, 경제적으로 제일 최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는 걸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대구 대동병원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애틋하고 제법 요긴하고 결국 통쾌한 상담.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엔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애 상담하고요. 저희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홈페이지 오시면 상담 대기실이라고 하는 사연 올리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고민 의뢰하시면 채택되신 분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혹은 소형 가전제품 혹은 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위터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MBC 색담, MBC SAKDAM, MBC 색담입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처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처음엔 부족하더라도 지켜봐달라. 그런 부탁은 안 드리겠습니다. 회개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못하면 가차없이 채널을 돌려주십시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잘할 거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